안녕하세요. 친절한 약학사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편입니다. 오늘도 오늘 지금 말씀드릴 환자분의 그 경우는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있으셨는데 사실 실제로 약은 그리 병원 약을 드시진 않으셨어요. 근데 이분의 고민은 결핵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결핵 치료를 함께 하셨던. 근데 보통은 결핵균에 감염이 됐다는 것도 면역이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을 때도 이거는 면역에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조금 다른지, 어떻게 관리를 다르게 해야 되는지 좀 혼란스럽게 생각하셔서 제가 이분에게 결핵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떤 질환인지 그거는 좀 특성을 좀 설명했던 환자분이거든요. (50대) 후반 여성분이고요. 발생 시기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양쪽 엄지와 검지 손가락이 튀어나와 있고, 그러니까 보통 발생하는 지점이 보통 손가락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통증을 동반합니다. 오른쪽 손목도 벌써 조금 아프고, 무릎도 아주 경미하게 찌릿함과 왼쪽 무릎이 일어설 때 찌릿한 통증이 가끔 있습니다. 오른쪽 어깨에서 팔까지 통증이 있습니다. 발생한 지가 불과 1, 2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손부터 시작해서 어깨까지 다 같이 동시에 생기는 경우가 되겠죠. 보통 어렸을 때 젊은 나이에 생기면 좀 처음에 시작을 꾸준히 하면서 나빠지는데, 보통 갱년기가 넘어간 환자분들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쭉 생기더라는 거죠. 이미 좀 마모되어 있는 관절까지 연결된 걸리는데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께서는 되게 심각한 게 골다공증이 심하다고 그러셨거든요. 하루가 지나서 저한테 이제 메시지가 왔는데요. 예전부터 변형이 있었는데 그 손가락 변형이 다른 것 때문에 아프다고 생각을 했지 류마티스 관절염인지 모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두 달 되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 전부터 이행하고 있었던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류마티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릎 변형은 이렇게 관리를 받고 나면 원 상태로 돌아오나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변형이 오는 거는 여러 가지입니다. 뼈 자체가 변형이 올 수도 있는데, 이 안에 그 관절 속에서 이런 활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염증이 생기면 막 부풀어 오르거든요. 이제 그렇게 부풀어 올라서 변형처럼 보이는 거는 좋아지면 이거는 제자로 갈 수 있지만, 이게 진행이 많이 돼서 연골도 파괴되고 뼈까지 파괴되는 상태가 돼서 이게 관절이 틀어지거나 변형이 온 거는 사실 치료가 돼도 이거 물리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 다시 복구되기는 어렵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2주가 지났는데요. 약사님께서 보내주신 약 복용한 지 오늘이 2주째입니다. 약 복용하고 많이 좋아졌어요. 통증도 거의 없고 손가락 부기도 많이 빠졌어요. 오른쪽 손목하고 엄지, 검지, 손가락, 왼쪽 검지, 엄지, 검지 손가락만 조금 아파요. 무릎 통증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저녁에 잠도 잘 자고요. 자, 대부분 우리가 불면증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불면증에 뭐가 좋아요? 이렇게 딱 물어보시는 계시거든요. 그런데 불면증이라는 건 이분 같은 경우도 불면증이 생겼던 이유가 새벽녘에 오는 이 몸 안의 면역 반응 때문에 불면증이 왔던 거지, 기질적으로 어떤 뇌 손상이 왔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질적으로 이 불면 상태가 오는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을 좀 해결을 해놓으면 좀 잠을 잘 주무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부터 처음 유튜브 시작하는 이 첫 영상부터 말씀드렸던 게, 병이 생기는 원인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나는 그 많은 원인 중에 무엇일 것이냐라는 거를 원인을 잘 분석을 해서 그걸 해결해 보면 그 결과물이 좋아진다는 거. 결과물만 띡 말씀하시고 나 어떻게 하면 좋아져요? 이런 방법은, 그러니까 불면증에 뭐가 좋다 이런 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분은 불면증에 신경 안정제나 수면제를 드신 게 아니라 고통받고 있었던 류마티스 관절염의 영양소 관리를 했더니 이 부분이 좋아졌다는 거. 그래서 병의 원인을 찾아가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강조해서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한테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려요. 약사님과의 만남은 저에게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약사님 안녕하세요. 약 먹은 지 벌써 한 달이 됐네요. 지금은 통증도 완전 사라지고 아주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서 열심히 운동하고 지내고 있어요. 네, 건강검진을 했는데 잠복성 결핵이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약 먹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되네요. 그리고 컨디션은 많이 좋아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알고 보니 이제 상담을 좀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 이분께서 그 전에도 항생제를 굉장히 많이 복용을 하셔서 본인이 그 항생제 때문에 이 병이 걸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입증할 방법은 없죠. 그런데 이 균하고 싸움에서 계속 항생제를 복용하다 보면 내 몸의 면역계가 흐트러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 후에 자가 면역증이 생긴다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그러니까 몸에서 전쟁을 치르고 막 균이 들어와서 잘 싸워냈어요. 그리고 나서 균이 다 죽거나 이제 박멸을 했으면 내 몸의 면역세포가 이제 정상적으로 자기 활동 영역에서 벗어나서 이제 집 안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데 계속 싸우는 거예요. 또 뭐 싸울 데 없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항생제를 1년 반을 드셨다고 하시는데 1년 반 동안 뭐 그렇게 많이 드셨어? 보니까 결핵을 처음에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결핵 때문에 남들은 보통 6개월이면 끝난다, 1년이면 끝났는데 1년 6개월 동안 약을 드셨는데도 지금 검사를 해보니 잠복성 결핵균이 지금도 나온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약을 줄까 말까 상의를 하시는데 1년 반 동안 약을 먹었는데도 이게 치료가 안 됐다면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내가 이 약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뭐 맞는지 뭐 틀린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은 절대 먹고 싶지 않다. 왜냐면 그 약을 먹었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다. 사실 결핵약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 아니냐. 이거는 같은 면역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실제로 내 면역세포가 내 관절을 파괴하는 항체라는 걸 막 만들어가지고요. 내 몸을 공격하는 내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전이에요, 내전. 그런데 결핵균이라는 건 외부에서 적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관리할까요? 그래서 제가 자가 면역 체계가 두 가지가 크게 있다고 말씀을 예전에 좀 드렸는데요. 한 가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하고 직접 싸우는 군대 조직을 튼튼하게 하는 거. 두 번째는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항체를 잘 만들어내는 거.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맞는 이유도 항체를 생성하기 위한 거잖아요. 코로나 백신하고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내는 거.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말 나쁜 균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내 몸을 파괴시키는 항체를 만들어냈다는 게 문제예요. 자가면역 질환의 핵심입니다. 내 몸을, 갑상선도 마찬가지고 뭐 천식이나 아토피도 마찬가지예요. 불필요한 항체들, 무기를 많이 만들어서 막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자체가 좀 다른 게 류마티스 관절염은 너무 호전적이어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결핵균을 못 이긴 건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 생기는 문제예요. 이 잘못된 이 간극을 어떻게 하면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쓰는 그 스테롤 제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스테롤이니까 스테로이드 아니냐고 질문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그거는 어떤 화학 구조식의 이름이고요. 그런 식물성 스테롤을 좀 고함량으로 잘 먹었더니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에 대해서도 저항력을 가지는데 너무 과잉으로 항체를 만들어내서 전쟁을 좋아하는 것도 조절하는 능력이 있더라. 이 식물성 스테롤이. 그래서 양자를 함께 같이 치료하는,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제가 쓰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프로폴리스라는 제제 아시죠? 우리가 천연 항생제라고 말하는 거. 내 면역세포를 도와서 마치 내 면역세포처럼 대신 활동해주는 그런 식물이 프로폴리스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이지만 그거와 함께 좀 같이 진행해 가면 결핵균에 대한 거 지금 병원 약도 안 드시겠다고 하시니 그리고 그거에 대한 치료에 대한 장담도 병원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하시니 우선은 잠복성이라고 하니까 아직 전염성은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진행해 보면서 균에 대한 관리 그리고 류마티스에 대한 관리도 함께 하고 계시는 환자분의 경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분은 사실 그 스테로이드나 면역치를 드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들은 균 감염에 정말 취약하거든요. 왜냐하면 면역을 억제시키는 제제를 너무나 오랫동안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감기 한 번만 걸려도 잘 안 낫고요. 균 감염이 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의 또 결핵균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